오늘 내보려고 하는 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명사를 꾸미는 말을 내보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어렵지 않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를 고르라고 하면 두 가지 뭐뭐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랬죠? 명사하고 동사. 하나 더 보태면 형용사를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다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물론 루루루 뭐 이런 아프리카 부족어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흔히 언어라고 얘기했을 때 느낌이 딱 오는 그런 언어들 있죠. 뭐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런 뭐 아랍어 이런 언어들이 딱 언어라고 할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언어들은 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고 있는데 이때 주어와 목적어는 전부 명사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동사는 뭐 동사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언어에 따라 조금 달라서 서술어를 형용사를 직접 서술어로 쓰는 언어도 있고 아닌 언어도 있어요. 이거 머리 복잡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근데 그건 그렇게 쓴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배열하는 방법은 다 다르죠. 여기서부터 각각의 언어들이 다 달라져서 공부하는 사람들 헷갈리게 하거든요. 우리는 동사하고 목적어의 순서가 한국말은 어때요? 뭐가 먼저 나오죠? 자, 우리 이거 놓지 맙시다. 항상 한국말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그 차이점에 익숙해지고 언어를 쓰기 쉬워요. 한국어는 동사하고 목적어 중에 뭐가 앞에 나와요? 목적어가 앞에 나오죠. 너를 때릴 거야 이러잖아요. 너를 이란 목적어가 먼저 나오죠. 너를 때렸어 라고 하는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 언어네요. 야, 이게 동사하고 목적어의 위치가 뒤집어지면 배우기 힘든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영어는 좀 배우기 힘든 언어가 됐어요. 중국어는 뭐가 앞에 나오죠? 네, 중국어도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 배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영어를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써요? 우리보다 좀 더 쉽겠죠. 근데 우리보다 영어를 못하죠. 그러니까 말 근데 대신에 학습량이 또는 방법이 좋아지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영어를 훨씬 쉽게 배울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어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니까 일본 애들도 영어를 배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 모양 저 꼴이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외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명사를 꾸미는 말의 위치가 외국어를 이게 서로 다르면 남의 나라 말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말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서술어로 쓰이는 형용사 논외로 하고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이런 말 말고 예쁜이라는 형용사.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한국말은 어디에 있죠? 명사 앞에 있죠. 예쁜 원규라고 하잖아요. 외워. 그 다음에 예쁜 원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능한 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만약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강사 유능한 이렇게 쓰면 유능한이 내 이름이 되죠. 한국어는 그렇잖아요. 유능한 강사라고 해야죠. 아, 일본어도 똑같이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일본어도 처음 접근이 쉽지 좀 더 들어가면 어차피 외국어로 어렵긴 마찬가지지만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립니다. 마치 이렇게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은 포르투갈을 금방 배우거든요. 한 100시간 하면 배워갖고 의사소통이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답니다. 뭐 저는 두 나라 말 다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거의 같대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표준어하고 경상도 사투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배우면 그냥 곧바로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자국어로 얘기를 해도 대화가 통한대요. 왜 우리도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서로 다른 말이지만 자국어로 얘기하면 통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거의 말도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남북한도. 자, 영어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 형용사가 앞에 오나요? 뒤에 오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pretty guy라고 그러죠. 외우세요. 그래서 pretty가 guy 앞에 있죠. 왜 뒤에 있어요? 형용사가 앞에 있죠. 이것들이 이제 어디서 뭘 배워갖고 예를 들어 두꺼운 책이면 thick book이잖아요. 두꺼운이라는 말이 앞에 오는 건 영어 우리말하고 똑같아서 쉬울 것 같았는데 제기랄 가끔씩 영어는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뒤로 가기도 해요. 한국어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100% 앞에 있습니다.
100% 앞에 있어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한국어는 절대로 뒤로 갈 수 없는데 제 얘기를 할 영어는요. 명사를 꾸미는 말이 형용사가 앞에도 있지만 뒤로 가기도 해서 그럴 경우는 한국말하고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뭐 저는 뭐 불어 이런 언어 잘 모르는데 걔네들은 형용사가 다 뒤에 있대요. 뭐 이탈리아어도 뒤로 가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나의 태양이 아니고 오 솔레라는 태양이 먼저 나오고 미오가 뒤로 나오고 나의 집이라고 할 때 가구점 이름입니다. 미야카사라고 하지 않고 까사미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늘 비교하면서 보자고 그랬어요. 한국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용사가 앞에 있고요. 형용사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옵니다. 이거 예외 없습니다. 제가 뭐 국어학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해보면 형용사가 뒤로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영어도 한국말과 똑같이 어떠냐면 형용사가 앞에 오고 명사가 어디에 오죠? 뒤에 오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네요. 이런 경우가 평범하지만 영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기할 명사가 앞에 오고요.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들이 제기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뒤에 오는지를 알아서 우리말하고 다른지를 알아야겠네요. 어떤 때 뒤로 오냐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교재 미친 영문법 쓰시는 분은 거기 아주 친절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하세요. 못하게 하면 또 승질 부리니까 필기하세요. 이게 가훈이죠. 쓰자. 수업 시간에 쓰자. 죽더라도 쓰다 죽자 뭐 이런 거. 집에 가면 아버지가 필기 검사하시나? 뭘 그렇게 열심히 쓸까? 내용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책이 진짜 다 적혀 있어요. 명사가 오고 형용사가 뒤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명사가 오고 뒤에 형용사가 오냐면 이 형용사가 구 또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절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나 절이라는 말 배웠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그러니까 아주 물론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대 보편적으로 99%는 형용사가 구나 절이 되면 뒤로 와야 됩니다. 물론 단일 형용사가 두 개로 이루어져도 and로 연결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 pretty and sexy guy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표정 봐. 표정이 저 미친 새끼 이런. 그래 나 미쳤다 이씨. 그래서 pretty and sexy는 형용사가 두 개지만 실은 pretty guy, sexy guy라고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단일 형용사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는데 형용사가 구나 절이 되면 어쩐다고요? 이때는 뒤로 가야 됩니다. 자,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되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thing이나 body 같은 말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무조건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것이라고 할 때 special something이라고 쓰면 틀리고요. thing이 붙었잖아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은 뒤로 형용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라고 할 때 something special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좀 특별한 상황이고 그게 아니면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꾸미고 형용사가 구나 절이 되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이게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렵겠죠. 그래서 고작 주어 하나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저 안경 쓰고 있는 아이라는 말을 쓸 때 아이는 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말 같았으면 안경을 쓰고 있는 아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쓰겠는데 영어는 뭐부터 나와요? 아이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안경을 이라는 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되니까 이 말이 이 형용사구가 뒤로 가서 꾸미고 나서야 그 다음에 is so fucking 정말 역 같은 놈이야 라고 이런 말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니 한국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좀 정신없었죠. 동사하고 목적어의 위치가 달라지면 그 언어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명사하고 형용사의 위치가 달라지면 그 언어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언어연구소였나? 거기서 보면 각각의 언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언어의 거리를 측정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가장 가깝겠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어가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이때 영어하고 한국어의 거리가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년 동안이나 영어를 했는데도 영어를 잘 못하는 게요. 한국의 영어 교육이 어쩌고저쩌고 말들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놈도 한국어 배우면 대가리 터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미국 가서 영어 배우다가 1년, 2년 지나면 하잖아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 한국어 하는 외국인 선수 거의 본 적이 없죠. 축구 선수 중에 뭐 호물론지 뭔지 하는 걔가 한국말을 좀 하고 나머지는 다 한국말 버벅거리고 다니는 이유가 이게 원래 쉽지 않아요. 걔들은 필요성도 덜 하겠죠. 길게 한국에 있을 건 아니니까. 원래 어려워서 여러분이 못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은 노력탁도 있지만 원래 어려서 못하는 거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대신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이제 좀 더 나누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는 보는 거냐, 문장의 기본 구성단위 받고 명사를 꾸미는 날 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들어가면 될까? 명사를 들어가면 되겠군요. 명사의 생긴 모양을 다 알고 명사를 꾸미는 말을 놓을 줄 알면 명사 부분은 다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뭘 배울까? 동사 배우면 되겠네요. 동사의 활용을 배우고 나면 그러면 명사 동사를 다 배운 거니 영어 문장을 다 만들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순서가 아닌 조금 특별한 것들과 관련된 표현을 배우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도 배울 수 있는 거겠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영어 문장의 기본 골격은 다 배운 거겠군요. 왜? 항상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니 명사, 동사, 명사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여기도 짧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뒤로 길게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자리에 명사가 또 있을 때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또 뒤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야, 원규는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말 정도면 미국인이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을 건데, 그렇죠?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규는 이래버리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규는 이래버리면 미국이 이제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거든요.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 위에 중국 아래에 있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규는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기본 구조는 기본 골격은요, 원리는 다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 명사를 만드는 법과 동사가 활용되는 법을 배우는데, 동사는 길어져 봤자, 어려워져 봤자 한계가 빠네요. 가르치다가 가르쳤다, 그 다음에 가르치니, 가르칠 걸, 가르쳐 왔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다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 뒤에 동사의 변화는 활용이 무엇인지 정도를 익히면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쓰기 어렵긴 하지만 오래 걸릴 내용은 아니어서 실은 명사편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명사를 그렇게 별로 중하게 안 배워봤죠, 그죠?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다음 명사를 저렇게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단일 명사로 형용사를 꾸미는 건 쉽고요. 단일 명사로 이제 형용사를 꾸미는 건 별거 아니고, 이제는 뭐 볼 거냐면 이 명사 뒤에 형용사 구절이 있는 모양을 제가 정리를 해볼 건데, 이게 영어의 종류가 많냐? 많지 않아요. 물론 쓰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이 꽤 많구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미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여서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명사를 꾸미는 말은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명사 뒤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형용사가 왔는데, 형용사 뭐가 오면 뒤에서 꾸민다고요? 형용사 구 또는 절이 오면 뒤로 가는데, 형용사 구 중에 가장 흔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이 형용사를 꾸미는 말은 주로 뒤에 여러분이 뭘 보게 될 거냐면 전치사를 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면 100에 99는 전치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전치사가 왔다라는 얘기는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는 얘기죠? 전치사는 뭐 앞에 오는 말이에요? 명사 앞에 오는 말이잖아요. 우리말에 전치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말은 대신에 뭐가 있죠? 명사 뒤에? 조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전치사가 그거예요. to Seoul인데 우리는요, 서울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울에 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서울을 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은 명사 뒤에 딱 붙여 쓰는데 영어는 명사 앞에 띄워서 쓰죠. 그래서 어디로 가다가 영어도 to 서울도 있고 for 서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는 우리말의 조사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배우면 금방 배우겠죠. 자, 어쨌든 전치사 뒤에 블라블라는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좀 이따 예를 직접 들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하실 때는 교재에 적혀있는 예문도 참고해서 보시고, 그러면 교재에는 이 미친 영문법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문장 하나하나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해설을 직접 손수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형용사 뒤에 직접 전치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뒤에 명사 뒤에 뭐가 또 붙는 경우도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에 명사가 딱 있고 깔끔하게 한번 써봅시다.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뒤로 가는 건 형용사가 오기는 왔는데 이 형용사 뒤에 뭐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냐면 전치사가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얘는 통으로 합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뒤에요 전치사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치사가 와서 전치사가 먼저 오고 이 전치사 뒤에 당연히 명사 오겠죠. 블라블라 오는 말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The book on the table 이런 거예요. 우리말은 책상 위에 있는 책 이렇게 되는데 얘는 책상 위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치사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정사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명사 뒤에 명사를 꾸미는 부정사, 우리가 흔히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하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명사 뒤로 와야 됩니다. 왜 그래요? 단어가 2개 이상이니까. 부정사 구니까 뒤로 붙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분사로 ing라고 되어 있는 놈이 있고요. 분사로 ed라고 되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ing, ed는 분사예요. ing 동명사 아니고 분사입니다. 동명사는 품사가 뭐죠? 명사잖아요. 동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뒤로 올 수 없고 얘는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입니다. 여기까지가 형용사 구에 해당됩니다. 형용사 구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 말고 3가지 모양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용사 절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절이라는 말을 이끌 수 있는 절 앞에 붙여야 되는 말이 영어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더라? 3가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그 중에서 형용사 절 앞에 붙이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관계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사가 붙고 뒤에 절이 이어지면 흔히 우리가 관계사절이라고 하지만 이 관계사절이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뭐 하는 거죠? 형용사절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관계대명사는 자기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가 통으로 데리고 있는 이 절은 무슨 절이 되는 거라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영어의 관계대명사는 몇 개 있죠. 뭐 which, that, 뭐 as 이런 것들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냥 that으로 하나 통일해서 한번 써볼게요. 관계대명사가 나타나고 모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양으로. 문법 용어로 하지 않고 부정사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모양으로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모양으로 볼 거지 문법 용어로 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모양을 자꾸 익숙하게 보세요. 여기 that이 나오고 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소위 여러분이 익숙한 말로 해드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겠지. 그 다음에 that이 오고 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뒤에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소위 뭐가 오는 걸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더 있냐면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할 수도 있죠. 배우셨을 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라고 배울 거예요. 왜 생략할 수 있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죠? 왜 생략할 수 있지? 왜냐하면 뜻이 없기 때문에. that은 뜻이 없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 that 말고 뜻없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혹시 맞출 수 있을까? 이야, 천재다, 천재. it입니다. it이 뜻이 없습니다. 비 오네? 한국말은 이래도 되는데 영어는 raining 이러면 걔도 나중에 혼자 살게 되거든요. 영어는 항상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야 되는 언어죠. 한국말은 주어 없어도 돼요. 오히려 계속 똑같은 주어를 반복하면 한국 사람은 오히려 병신처럼 느껴져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한국어로 목적어도 생략할 수 있죠. 그럴걸요? 야, 요즘 여자를 한 명 새로 만났어. 그랬더니 그래? 너 그 여자를 좋아하니? 응, 많이 좋아해. 그 여자는 너를 좋아하니? 응,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 응, 그 여자의 직업은 뭐니? 이러면 혼자 살아요. 영어는 그런데요? 우리말은 그러잖아요. 직업은 뭔데? 어디서 하는데? 하고 똑같은 말이면 생략해도 되지만 영어는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야 하죠.
그래서 it is raining이라고 it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주어라고 그러죠? 우리 비형식 주어라고 부르는 왜 필요하게요? 주어부터 말해야 되니까 필요한 건데 그 자리에 뜻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뜻이 없는 it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연결하는데 when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when 뜻 있잖아요, 얘들아. because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필요 없는 자리에 쓰는 접속사가 그러면 뭘까? 그게 대시겠네. 그래서 대신 뭐도 할 수 있나? 생략도 할 수 있네. 단 주어절 자리에 올 때는 안 되고. 왜냐하면 주어절 자리에 대를 빼버리면 절이 아니라 문장으로 착각하게 되니까. 나름 그 몇천 년 동안 이 영어를 써오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나름 그 과정에서 발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를 빼고 나면 어떤 모양이 남나요? 대를 생략했다 손 치면 점 찍으면 여기는 뭐만 남죠? 주어 동사만 남겠죠. 그렇죠? 이렇게 뒤에 나타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모양이 영어에 몇 개? 총 8개입니다. 8개밖에 없어요. 많지 않아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여러분이 형용사에서, 전치사에서, 부정사에서, 분사에서, 관계대명사에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얘가 하나로 명사를 꾸미는 말로 안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자, 문장을 이해할 때 가로줄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면 세로줄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역사를 이해할 때 연대순으로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주제별로 이해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영어도 가로줄도 한번 공부하고 세로줄도 한번 공부하면 영어를 볼 수 있는 뭐가 생길까? 버드아이가 좀 생기겠죠.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이 문법 공부할 때 너무 강론만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부분을 제가 메꿔주려고 하는 거고요. 비어있는 부분을 메꿔드렸더니 짧게 공부했는데 학생들이 영어가 정말 많이 성적도 오르고 실력이 바뀌는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런 건가? 그런 거 좀 있긴 한데 정확하게 비어있는 부분을 잘 채워줬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다 잘하는데 이 부분이 약하면 그것만 얼른 채워주면 금방 성과가 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경우예요. 영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 준비를 하는데 어휘력도 좋고 다 좋은데 얘는 특징적으로 이런 게 좀 안 되면 그 부분만 잘 찾아서 짚어주면 빨리 늘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이 공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요거 똑같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앞에 있는 명사를 the student 정도 한번 써볼까요? 또 필기하자 말하고 그랬더니 펜을 들고 굉장히 안절부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학생은 학생인데요. 학생은 학생인데 능력이 있는 학생, 자격이 있는 학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the student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eligible 정도 한번 써봅시다. 조금 단어가 어렵네요. eligible이라고 하면 자격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말인데 eligible for the award라고 쓰면 그러면 award라는 단어는 상이라는 뜻입니다. 야, 그러면 그 상을 탈 만한 학생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한국 학생들에게 작문을 시키면 the eligible student for the award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한국말 같은 느낌인 거죠. 자격 있는 학생 그 상에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하면요. 얘는 이 전치사구는 지금 앞에 있는 eligible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 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 이라는 말이 됐으니까 얘는 다 합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군이 뒤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게 나타나 버리니까 형용사 뒤에 전치사구가 붙은 이런 문장을 보면 해석을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이렇게 생긴 문장을 자주 보고 익히면 여러분 거 되는 거겠죠. 문법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호가 있고 부사적 용법은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판단의 근거가 있고 이걸 외우는 건 외워서 뭐 어쩌려고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를 찾아서 공부하는 게 문법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문법 공부는 하고 나면 해석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문법 공부를 했는데 해석 실력이 안 늘면 여러분이 문법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놨는데 어떻게 해석 실력이 안 늘어요? 문법 공부를 잘하면 말하기 실력도 늘겠네요? 당연히 늘어야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말하기 실력이 안 늡니까? 그래서 문법 공부가 독해를 망치고 문법 공부가 말하기를 망쳤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문법 공부가 앞에다가 적을 붙여야죠. 잘못된 문법 공부가.
잘못된 문법 공부가 망친 거죠. 두 번째 볼까요? The student인데 이번에는요. The student인데 아주 쉽게 갑시다. 문법 설명할 때 저 예문 어렵게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문 이해 안 돼서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아주 간결한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방에 있는 학생이라고 쓰면 우리말은 그 방에라는 말이 앞에 붙지만 얘는 뒤로 오네요. 전치사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the student이라고 쓴 다음에 그 안경을 쓰려는 학생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경을 쓰려는 학생 그 student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연을 날리는 이라고 해봅시다. To fly the kite 이렇게 써봅시다. kite는 연입니다. 연을 날릴 학생 또는 연을 날리려는 학생이란 말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나중에 우리 문법 시간에 부정사 배울 건데 부정사는 미래거든요. 미래 추상적인 일 하지 않은 일. 동명사는 그러면 반대겠네. 동명사는 과거 한 일 그리고 현실적인 일. 그거 알고 나면 나중에 regret 뒤에 뭐 이렇게 forget 뒤에 to ing는 갈 필요 없어요. forget 뒤에 부정사가 오면 그러면요 하지 않은 일, 잊어버리고 안 한 일. 부정사 뒤에 동명사가 오면 했는데 까먹은 일. 그걸 수거처럼 써놓고 외우는 것도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자, ing를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ing를 쓰게 되면 얘는 ing는 현재 분사라고 부르죠. 얘는 어떤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차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연을 날리고 있는 학생이에요. 연을 날리고 있는 학생, 위에 있는 건 연을 날릴 학생이에요. 이거 두 개 같은 말 아니에요. 그냥 형용사적 용법이라고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사는 미래. 그 다음에 ed는요. ed는 fly를 쓸 수 없겠네요. fly를 쓰면 학생이 날려지니까 얘는 수동으로 당하는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nvited라고 쓰면 초대한 게 아니고 뭐가 됐죠? 초대받은 게 됐죠.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그 파티에 초대를 받은 학생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됐죠? 뒤로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명사 보고 뒤에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형용사인 거 아시겠죠? 한 번 딱 보면 이 말 한 번 듣고 한 번 봤다고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영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아니겠죠. 많이 봐야겠죠. 많이 보고 익혀야 될 텐데 그중에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사실은 해석시켜보면 제일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ed하고 얘가 나타나면 많이 틀립니다. 내가 주로 뭘 잘 못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더 공부하기 편하겠죠. 이 세 개를 잘 안 틀리는 이유는요. 이건 이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위에 거 두 개가 약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저게 무엇인지를 딱 익혀놓고 얘를 앞으로 영어 지문에서 자주 보게 되면 영어 지문 하나 보면 두세 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문 100개를 못 넘어가서 여러분께 돼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수천 개, 수만 개의 ED를 보고도 해석이 아직도 불편하고 어려운 건 뭐가 잘못돼서?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라는 거죠. 자, 이 문법 과정을 마치는 동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The student 뒤에요. 주로 뭐 who를 쓰는 게 좋겠지만 that을 쓴다고 틀리지 않으니 그냥 that을 쓰겠습니다. that 쓰고 뒤에다가 주어 동사만 그냥 쓰면 돼요. 그럼 뭐가 됐죠? 내가 사랑하는 학생이 됐죠. 이때 that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대명사지만 얘는요 뒤에 있는 얘는 다 합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자기는 to 부정사지만 얘는 전체를 다 합치면 형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사 구라고 불러도 되지만 형용사 구라고 부르는 게 품사 개념으로는 더 정확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면 품사 개념으로는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뒤에 붙여봅시다. The student that 이라고 쓰고 이번엔 동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동사부터 써서 that loves me 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번엔 나를 사랑하는 학생. 정말 많았었죠, 이런 사람들이. 자, 이렇게 쓰면 알았어, 안 할게요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럼 the student loves me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학생 이렇게 됐죠. 뒤에 있는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것 못지않게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게 이겁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는 거. 그냥 머릿속에 하나 넣읍시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래. 그냥 아무 주어 동사를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I
I gave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a book이라고 이렇게 쓰면 내가 책을 줬던 학생 이렇게 되겠죠. 내가 책을 줬던 학생 이렇게 되겠죠. 아무거나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이 얘기 나오는 in의 세 가지는 소위 뭐가 되어서 절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가지는 뭐가 되어서 얘는 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습니다. 오늘 배운 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외국어의 경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요소 한 가지를 배운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의 어순이 다르면 어렵다고요? 명사, 형용사의 어순이 다르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동사, 목적의 어순이 다르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동사, 목적의 제기랄 안 그래도 어순이 다른데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오고 이 명사를 꾸미는 말까지 붙어버리면 대가리 터지려고 그러겠군요. 아주 어려운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 kite 뒤에다가 여기다가 which 뒤로 또 붙일 수 있거든요. 내가 사주었던, 내가 주었던 이런 말 또 붙일 수 있거든요. 내가 서점에서 사주었던이라고 한 다음에 bookstore 서점 뒤에다가 is located in 일산 이런 식으로 일산에 있는 서점에서 샀던 그 연을 날릴 학생 이래버리면 이제 대가리 빵꾸 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 골격은 어때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명사, 동사, 명사의 기본 어순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뒤로 가고요. 됐죠? 동사 뒤로요. 목적어가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문장을 쓰고 나서 뒤에다 갖다 붙이는 말을 배우면 끝납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배울 건데 그게 전치사나 이제 접속사 뭐 이런 연결어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고,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단추는 이걸 느끼겠습니다. 뭐 배운 거죠? 명사를 꾸미는 말을 배웠고, 명사를 꾸미는 말이 우리말과 달리 뒤로 왔을 때 어떤 놈인지 잘 교재 참고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항상 이걸 놓치지 않고 앞으로 영어를 보려고 하세요. 문법을 잘 배우면 독해도 좋아지지만 당연히 뭐가 좋아지겠어요? 작문 좋아지니 뭐도 할 수 있죠? 말도 하죠. 원래 외국어 배울 때 제일 쉬운 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 뭐가 제일 쉽냐면 읽기가 제일 쉬워요.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뭐게요? 쓰기, 듣기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듣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쓰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차이는 듣기는 내 맘대로 안 되고 상대방의 말하기 속도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듣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 쓰기는 내가 천천히 써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말하기는요, 이 쓰기를 고치는 과정 없이 입으로 뱉어야 되니까 말하기가 사실 제일 마지막 영역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사실 통합된 거잖아요. 첫 출발은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이제 대학 입시에서 문법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비중이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영어 과목 자체가 이렇게 절대평가로 되면서 학생들한테 좀 뒤로 밀려가긴 하지만, 글쎄요, 잘 익혀두시면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의 영어 활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잘 정리해두면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대단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오늘 명사를 꾸미는 말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